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회기를 통해서 분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진 분류기를 만들어 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와 그리고 교차 검증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를 하고 나면 이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혼동 행렬, 즉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써가지고 2x2 행렬에 표시하면 되는데, 이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은 이진 분류기가 분류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헷갈렸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뭐냐면 실제 값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가지고 2x2 행렬이 구성이 되죠. 실제로 포지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으면 맞은 거죠. 그래서 true positive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네거티브라고 했으면 네거티브로 맞춘 거죠. 그래서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실제로 포지티브한데 네거티브로 예측했다 그러면 false positive가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이걸 포지티브로 예측했다면 false positive가 됩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는 true positive나 true negative가 되고, 틀리는 거는 false positive나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가 됩니다. 헷갈리죠? 혼동 행렬이 제일 헷갈려요. 그런 밈도 있는데, 그래서 저 두 가지 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값 actual value, 개하고 고양이를 분류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죠, 그죠? 개죠. 그런데 고양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죠. 이거를 이제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해도 틀렸죠. 이것도 이제 false negative가 됩니다. 이게 false positive고, 자, 실제로 고양이인데 고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rue positive가 됩니다. 이거 맞은 거죠. 실제로 고양이가 아닌데 개인데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은 거죠, 그죠? true negative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혼동 행렬이 이 predicted value와 actual value,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actual value, predicted value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요. 이게 이제 예측을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여성분 보고 이제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얘기했다 포지티브인데 맞았죠, 그죠? 실제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true positive가 됩니다. 일단 남성분한테 프레그넌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했는데 맞았죠. 그리고 이제 남성분 보고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임신했다고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false positive고, 여성분 보고 임신 안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임신했는데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임신 안 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false negative죠. 그래서 이것도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렇게 이제 actual이 여기 가냐, predict가 여기 가냐, actual이 여기 가냐, predict가 여기 가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다 달라지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4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크게 심각하지 않죠, 그죠? 만약에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크게 심각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신이라고 했지만 이게 암 진단이라고 해봅시다. 암 진단. 자,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아, 이건 다행이죠.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암이었어요. 큰일 나죠. 어느 게 더 위험한 오류입니까? 그래서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타입 1 에러, 그러니까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실제로 아닌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죠? 한 번 더 정밀 진단해가지고 암이 아닌 걸로 판정나면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 그러지 화 안 내잖아요. 근데 암 진단해가지고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암이었으면 3개월 후에 더 악화돼가지고 다시 병원 찾아가지고 정밀 진단 받으면 암으로 이미 말기입니다 해가지고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 프리딕션을 할 때도 지표들이 있었죠. 그죠? MAE도 있었고, MSE도 있었고, RMSE도 있었고, 뭐 R스퀘어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니까 이게 0.7이 나오든 0.8이 나오든 이거는 이제 그거 쓸만하다, 쓸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도, 즉 accuracy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 TP, TN, FP, FN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맞춘 확률, 맞춘 것, 그러니까 포지티브인데 true라고 한 거나 포지티브를 맞춘 거나 암인데 암이라고 한 거나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라고 한 거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정확도 accuracy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 진단해가지고 98번 맞췄다. 그럼 98번에 98%의 accuracy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100번 진단해서 98번 맞췄지만 2번 실패했어요. 그죠? 이게 뭔가가 중요한 거죠. 2번 실패했는 게 만약에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했으면 큰일 나는 거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했는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정밀 검사 더 받아보면 암이 아닌 게 판명이 될 테니까요. 그죠? 암 진단에서의 중요한 이제 지표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정밀도, 재현율, 말이 어렵죠. 자, 정밀도는 프리시전인데 이거는 뭐냐면 트루 파지티브하고 폴스 파지티브, 즉 양성으로 분류했는데 암이라고 분류했는데 실제로 맞출 경우하고 틀렸을 경우 분에 맞춘 경우, 그러니까 양성으로 판정한 것 중에서 맞춘 게 얼마냐. 그 다음에 재현율은 리콜이라고 하는데 TP 더하기 FN 분의 TP, 즉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맞춘 경우,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틀린 경우, 그러니까 양성으로 판정한 것의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좀 헷갈려요. 혼동행렬은 항상 혼동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분류기의 응용에 따라서 이게 암 진단이냐, 고양이하고 개를 분류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정밀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재현율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밀도와 재현율이 균형을 이루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1 스코어라는 거를 씁니다. 이 F1 스코어는 뭐냐면은 프리시전, 요 정밀도 더하기 리콜 더하기 분의 2 곱하기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 되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이 거의 비슷할 때 제일 좋은 값을 가지겠죠. F1 스코어는. 만약에 정밀도만 너무 높고 재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F1 스코어는 나빠지고, 재현율이 너무 높은데 정밀도는 아주 낮다, 그래도 이게 F1 스코어는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도가 있지만 분류 모델에서 정확도보다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고려해야 되고, 이 정밀도와 재현율을 한꺼번에 보려면 F1 스코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이제 지표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려워요. ROC 곡선,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수신자 조작, 수신자 동작, 특성 곡선, 뭐 이렇게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진 분류의 결과에선 폴스 파지티브 비율과 TP 비율의 관계를 그린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곡선의 면적, 에리어 언더 커버, 즉 그 곡선 아래의 면적, 적분한 값이죠, 그죠? 적분값을 이 ROC 곡선의 하부 면적의 적분값, 넓이를 우리가 성능 평가 지표로 쓰자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 false positive, 즉 양성 판정을 했는데 틀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양성 판정을 했는데 맞는 경우의 비율을 요렇게 보면 요 중간에 우리가 이진 분류잖아요. 0, 1, 0, 1.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돌팔이 의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암이다, 암이 아니다를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암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동전 던져서 결정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이 이거라면 정확한 진단이라면 이렇게 곡선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곡선의 이 하부 면적 에리어 언더 커브는 만약에 이게 아주 정확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에리어 언더 커브가 ROC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리어 언더 커브 AUC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면적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죠? 틀리는 방향으로 정확한 거죠. 거꾸로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UC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렌지에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테스트 앤 스코어를 통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이밸류에이션 위젯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액츄얼 값, 실제 값이 뭐냐, 그 다음에 프리딕티드 예측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를 열어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AUC, 에리어 언더 커브가 0.993, 그 다음에 CA, 이게 accuracy라고 그랬죠,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accuracy 값이 0.97, F1 스코어가 0.97, 조합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 0.97, 리콜 0.97,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요거를 다시 셀렉트 칼럼이 아니고 셀렉트 로우를 해서, 자, 일단 아이리스를 다시 한번 해보죠. 아이리스 탭, 아이리스 탭을 해서 셀렉트 로우 할 때 일단은 자, 아이리스 세토사하고 아이리스 버지칼라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구분이 잘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셀렉트 로우 한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건 뭐 연결줄 필요 없고, 자, 이거를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에 연결을 할 건데, 자, 테스트 앤 스코어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해보니까 AUC도 1이 나오고 CA도 1이 나오고 F1도 1이 나오고 프리시즌도 1이 나오고 리콜도 1이 나왔어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컴퓨전 매트릭스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세토사를 분류했고
버티컬러를 버지컬로 분류했는 게 각각 50, 50. 이게 number of instance로 되어 있는데, 프로포션으로 보면 100%, 100%죠. 그죠? 액츄얼의 퍼센트로 봐도 100%, 100%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아주 이제 혼동이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고, 자, 요거는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버지칼라하고 아이리스 버지니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바뀌는 게 보이셨죠? 에리어 언더커버가 0.97, CA가 0.9771, 0.970, 0.970, 0.970, 0.970, 프리시전 리콜, F1CA 값이 다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보면, 자, 이걸 다시 인스턴스 게스트로 바꾼 다음에, 자, 버지칼라인데 버지칼라로 분류한 게 48, 버지니카인데 버지니카로 분류한 것도 49. 얘들은 맞춘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액추얼은 버스칼라인데 프리딕트가 버지니카로 프리딕트 된 게, 즉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폴스 네거티브. 이거 이제 어느 게 트루고 포지티브고 어느 게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겠지만, 개와 고양이 뭐 이건 분류하는 거니까 이거죠. 자, 이게 2가 되냐 1이 되냐,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에 따라서 리콜 값과 프리시전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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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교차 검증,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냥 이 훈련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훈련만 하면, 훈련해 가지고 그냥 이제 그 로지스틱 그 회기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랬죠? 오버피팅, 즉 과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과도적한 문제, 언더피팅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거나 언더피팅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죠? 그냥 한번 쭉 돌려보고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훈련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기의 정확성을 검증, 이제 높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용 데이터셋과 그 시험용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성능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건 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도학습이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답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시험 쳐가지고 답안지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이게 이제 여기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훈련용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이걸 가지고 훈련해 가지고 요걸 이제 답안지를 쓰자는 거죠. 시험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훈련용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그 학습하는데 사용을 하고, 즉 로지스틱 회기의 알파와 베타 값을 찾는데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된 회기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는데, 요 테스트용 데이터셋은 요 훈련할 때 안 썼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했으면 이거는 실제 나중에 미래에 나올 데이터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얼마나 잘 맞췄는지, 트루 포지티브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뭐 폴스 네거티브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 모델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이런 방법을 이런 방법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교차 검증, 즉 훈련용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검증해 보는 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은, 이 훈련용 시험용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서 하면 될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쳐봐야 되는데 어떻게 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차 검증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느냐? 먼저
K-폴드 교차 검정,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건 뒤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스트래티파이드라는 건 뭐냐? 이 스트래티파이드 용어가 어렵죠? 이거를 이제 계층화하다, 층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원본 데이터의 라벨 분포, 라벨이 이게 이제 분류죠, 그죠? 범주. 이 분포를 먼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게 50이고 50이고 50이죠, 그죠? 이게 세토사고 이게 버치칼러고 이게 버지니카인데 내가 K폴드 교차 검증이기 때문에 자, 3폴드로 교차해 봅시다. 그러면은 3개로 쪼개겠다는 거죠. 3개로 쪼개서 자, 얘를 시험용 데이터셋으로 쓰고 얘 2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게 훈련용이고 이게 시험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훈련용으로 시험용으로 쓰고 나머지 2개 가지고 훈련용으로 쓰고 얘를 가지고 시험으로 쓰고 얘를 가지고 훈련용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교차 검증을 하는데 이 세토사만 그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만 학습시켜 가지고 세토사만 시험하고 버지칼라하고 세토사만 시험해 가지고 그 훈련해 가지고 버지니카만 시험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형별로 소팅되어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데이터의 라벨 분포를 먼저 이제 고려해주고 스트래티파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K폴드로 분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스트래티파이드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 K개로 나누는 거 보통은 이제 10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1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면 10개로 나누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냥 랜덤하게 추출하자는 거 랜덤하게 추출해 가지고 이거를 시험용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100개만 랜덤 추출해 가지고 나머지 추출 안 된 나머지 900개는 훈련용으로 쓰고 100개는 시험용으로 쓰자는 거죠. 이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n번 반복하면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랜덤 샘플링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임의로 데이터셋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leave one out 한 개만 남겨두고 leave out 돼 있네요. leave one out입니다. 오타입니다.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LOOCV라고 하죠. LOOCV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하면 한 개만 샘플 하나만 딱 남겨놓고 요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K폴드 교차 검증처럼 이거를 훈련용으로 해서 요 한 개만 딱 실험해 보자는 거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면 되잖아요. N개에 대해서 전부 다. 자, 그런 이제 교차 검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 K폴드 교차 검증만 이제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K폴드는 여기 K가 뭐 3이면 극단적으로 K가 2면 그냥 딱 2개 잘라가지고 얘를 훈련용으로 쓰고 얘를 시험용으로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얘를 시험용으로 쓰고 얘를 훈련용으로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이제 그거 2번 해보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로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주어진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눠서 훈련용, 검정용 데이터로 번갈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값을 이제 우리 지표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얘가 시험용이고 얘가 훈련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시험용이고 나머지 요 하얀 거를 훈련용으로 쓰고 얘를 시험용으로 쓰고 얘를 훈련용으로 쓰고 얘를 시험용으로 쓰고 얘를 훈련용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4폴드니까 요거는 4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4개로 쪼갰으니까
4개로 쪼개서 4번 실험하면 되는 거죠. 10폴드는 10개로 쪼개서 10번 실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미 우리가 아까 할 때 사실 여기 테스트 앤 스코어에 요 왼쪽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샘플링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 거고, 넘버 오브 폴드를 2개로 할 거냐, 0.95, 3개로 할 거냐, 0.92, 5개로 할 거냐, 0.96, 10개로 할 거냐, 0.97, 20개로 할 거냐, 0.97. 그러니까 요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프리시즌이나 리콜이냐, AUC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10개를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래티파이드가 있죠, 그죠? 분포를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템폴트 교차 검증은 요걸로, 샘플링에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랜덤 샘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피트 10번을 반복하는데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를 10%로 하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비슷해지겠죠, 그죠? 하지만 자르는 방법이 랜덤하니까 얘는 할 때마다 달라요, 그죠? 얘를 2개를 해줄 거냐, 3개를 해줄 거냐, 10개를 해줄 거냐, 10번 반복할 거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횟수는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25%로 하면 4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랜덤 샘플링 하니까 AUC는 여전히 높은데 프리시전 리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결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 원아웃도 있죠, 그죠? 하나만 남겨놓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지정할 건데, 우리가 디폴트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넘버 오브 폴드 10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파이드는 해주면 또 랜덤하게 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0.970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하나 나왔습니다. 피마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진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암분류 비슷하게 당뇨병 데이터 다이어비츠라는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츠라는 당뇨병 데이터가 이제 또 케글에서 이렇게 데이터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케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CSV 파일에 요 파라미터들 정보들이, 그러니까 피처 정보들이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고 분산도 나오고 데이터 실제 값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콤팩트로 볼 수도 있고 칼럼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마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은 이 북아메리카 피마라는 지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고립돼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서구 문화가 침투해가지고 식습관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 거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이 피마 인디언들의 정보를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데 9개의 변수와 768개의 관측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누메릭이고 8개 다, 전부 다 카테고리, 이제 결과는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죠, 그죠? 타겟은. 자, 우리가 이제 타겟은 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아웃컴인데 0 또는 1입니다. 어느 게 당뇨병 환자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아마 1이 당뇨병 환자겠죠, 그죠? 걸렸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피처 베리어블이 뭐냐 보면 이제 프레그넌시스, 임신을 몇 번 했느냐, 글루코스, 포도당 검사 수치가 얼마냐,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얼마냐, 그 다음에 스킨 싱니스,
이거는 뭐 삼두근 뒤쪽에 피하 지방 측정 값이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인슐린, 혈청 인슐린이 얼마다. 그 다음에 BMI, 체질량 지수가 얼마다. 이 BMI 값은 weight 나누기 height, 키분의 몸무게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다이어비츠 페디그리 펑션, 페디그리가 이제 가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뇨의 내력,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당뇨가 있었는지, 엄마가 당뇨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력 함수. 그 다음에 에이지, 나이. 요런 이제 8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수치만 보고 예측할 수가 있냐는 거죠.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그 diabetes.csv라는 파일을 LMS에 드릴 텐데 뭐 객을 가서 직접 받으셔도 되고, 자, 그 파일을 로딩해서 이제 select columns를 해서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해서 test and score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컨퓨전 매트릭들을 보고 각각의 지표들을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자면 이제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했어요. 8개의 피처를 다 선택해서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 레귤라이제이션은 위크 C를 1000으로 했습니다. 라쏘 레귤레이션 하는데 L1인데 이거는 뭐 우리 그 공부 안 하게 됐죠, 그죠?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구글링에서 좀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평가 지표들 AUC는 0.827이 나오고 에리 언더커버, 그 다음에 에큐리시가 0.771이 나오고 F1 스코어가 0.765가 나오고 프리시즌이 0.765가 나오고 리콜이 0.77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컴퓨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트래티파이드를 안 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니까 액츄얼이 네거티브 파지티브, 이거는 0, 1, 네거티브 파지티브 0, 1을 가지고 프리딕티드 값하고 보니까 제대로 분류한 게 437개. 양성 판정을 내렸는데 제대로 분류한 게 이게 0이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음성 판정을 내렸는데 제대로 분류된 게 437. 양성 판정을 내렸는데 제대로 분류된 게 155. 양성 판정을 내렸는데 실제로 아니었던 게 63. 음성 판정을 내렸는데 실제로 당뇨병이었던 사람이 113이라는. 이게 지금 저거 판정이 뭔가 좀 잘못됐죠, 그죠? 113이면 이게 더 많은 게 더 좋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닌가? 거꾸로 됐으니까 이게 0이니까 파지티브로 된 게 네, 실제로 아닌 거. 그렇죠. 이게 더 많은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이게 더 적어야 되는데. 이게 더 적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거를 이제 피마 인디안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피마 인디안 다이어비스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마 요게 그냥 피처로 뜰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타겟으로 바꿔서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0과 1의 카테고리컬 데이터인 요 아웃컴을 우리가 타겟 변수로 지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로우 할 때 셀렉트 로우는 여기서는 해줄 필요가 없는데 셀렉트 칼럼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셀렉트 칼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로우는 필요 없고, 자, 칼럼을 셀렉트 하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다 넣어봅시다. 피처에다가 전부 다 그 모든 피처들 8개의 피처들을 다 넣고 타겟을 아웃컴으로 해서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까 봤던 대로 위커 라쏘 1 가지고 L1 가지고 위커로 선택을 한 다음에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AUC가 0.827, CA가 0.771, 0.765, 프리시즌 0.765, 리콜 0.771이 나왔는데 얘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437, 155, 63, 113.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한번 바꿔보죠. 자,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20까지 늘려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앞에 거를 못 봤다. 437에서 438로 하나 더 정확하게 분류했고 113에서 114로 미스클래시피케이션도 하나 늘었네요. 얘가 63이었는데 62에서 63에서 61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빠지고 이거 하나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프리시즌 리콜도 지금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프리시즌 값하고 리콜 값이 0.765 이게 한 개 달라져 가지고는 값이 안 바뀌나 보네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2가 되면 확 달라지겠죠. 그죠? 2가 되니까 좀 차이가 눈에 보여요. 그죠? 이게 20일 때는 830인데 2가 되니까 82가 되죠. AUC가. 그 다음에 0. 프리시즌을 봅시다. 0. F1 스코어를 봅시다. 0.753에서 0.764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2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AUC로 평가해봐도 그렇고 F1 스코어로 평가해봐도 그렇고 2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게 훨씬 더 성능 지표가 좋아지죠.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많이 쪼개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두 번 쪼개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편향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트래티파이드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도 약간 차이 나네요. 20폴드를 하니까 스트래티파이드를 하니까 0.829인데 안 하니까 0.830이었어요. 그죠? 안 한 게 더 낫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값들도 바뀌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지표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임신 여부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프레그너시. 이 임신을 했는가하고 안 했는가하고 당뇨병에 영향을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걸 빼버릴게요. 줄어들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임신을 많이 했는 분들은 당뇨병에 덜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BMI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죠? 뚱뚱한 사람 키와 몸무게 키분의 몸무게니까 체질량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빼보면 확 차이 나죠. 방금 AUC 커브로 확인을 해보면 0.807인데 BMI를 넣으면 0.825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MI 지수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다음에 다이어비츠 페디그리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린 적이 있느냐 그거를 보려면 이제 빼보면 0.818 또 다이어비츠 페디그를 넣어보면 0.825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혈압도 영향을 미치겠죠. 혈압을 가지고 0.824인데 825 근데 생각보다 혈압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네요. 당뇨병하고 혈압은 크게 관련이 없나 봐요. 자, 글루코스도 한번 해볼까요? 글루코스 0.751에서 0.825 오, 글루코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글루코스가 뭐였죠? 글루코스가 이걸 빼는 거하고 글루코스를 넣는 거하고 AUC가 확 차이가 나요. 그죠? F1 스코어도 767에서 678에서 767 글루코스가 뭐였지? 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글루코스가 포도당 검사 수치 당이네 당 그러니까
포도당 글루코스 검사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당이니까 당뇨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글루코스가 상당히 그 당뇨병 그 예측에 큰 도움이 되는 지표다. 뭐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피마 인디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진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진 분류는 당뇨병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이제 0이나 1.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분류기를 만들어 봤는데, 이 분류기를 이렇게 실제 액츄얼 값하고 액츄얼 밸류하고 그 다음에 프리딕티드 밸류, 실제 값과 예측 값을 가지고 얘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얘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내가 예측을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지티브였으면 트루 파지티브고, 내가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실제로 네거티브였으면 트루 네거티브가 되죠. 그죠?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파지티브였으면 폴스 네거티브가 되고,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실제로 네거티브면 폴스 파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지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헷갈린다고 해서 컴퓨전 매트릭스. 내가 헷갈린다고 해서 컴퓨전 매트릭스가 아니라 몇 개나 헷갈렸냐. 타입 1 에러가 뭐냐, 타입 2 에러가 뭐냐에 따라서 이 그 분류의 성능 지표를 우리가 accuracy, 정확도, 그 다음에 프리시전, 정밀도, 그 다음에 리콜, 재현율, 그리고 이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 되는 F1 스코어, 그리고 아예 이거를 리시브 오퍼레이션 커브라는 ROC 곡선을 만들어서 이 ROC 곡선의 적분값, 면적이 되는 AUC, Area Under Curve라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2진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3진 분류가 되든 4진 분류가 되든 이런 이제 이 액츄얼 값과 프리딕션 값의 분류 테이블, 컴퓨전 매트릭스가 더 복잡해질 뿐이지 이 기본 개념은 또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분류기들은 모두 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우리가 그 로지스틱 회기라는 이진 분류기만 배웠어요. 그죠? 로지스틱 회기. 근데 이제 이 로지스틱 회기 말고 그러면은 분류기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개를 아이리스만 해도 3개의 품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류기는 뭐 있느냐? 그래서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결정 트리하고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하고 KNN. 우리 첫 수업 시간에 그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들을 할 때 요걸 가지고 예제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K nearest neighbor, K 최근접 이웃, 요 2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